교재 267페이지입니다. 소유권. 소유권은 이제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소유권 중에서는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이 상린 관계입니다. 상린 관계. 상린 관계는 인접한 토지 이용자와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린 관계는 소유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 이외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이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전세권에도 준용이 되고 더 나아가 임차권에도 유추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상린관계는 소유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되고 더 나아가서 임차권에 유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유추 적용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유추 적용이 유추 적용은 법조문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법조문에는 규정이 없는데 대법원 판례가 끌어다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유추 적용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상린 관계에 따라서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일단은 인지 사용 청구권이 있어요. 인지 사용 청구권.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는 건 인접 토지를 좀 씁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인지 사용 청구권은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이에요. 왜냐하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의 땅 썼으면 공짜가 어딨어. 보상해야지. 그러니까 인지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인접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용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용을 청구해야 되고 그 청구에 대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이 판결을 받아서 쓸 수 있다. 다만 판결을 받더라도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경계표라든가 담장을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경계표, 담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설치 비용은 절반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죠. 절반하여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측량 비용에 대해서는 면적에 비례한다. 그래서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측량 비용인데 이게 측량 비용이 소유권 파트에서 측량 비용이 나오게 되면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합니다만은 측량 비용이 만약에 계약법에서 올라왔다. 계약법에서 측량 비용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은 뭐로 가냐면 매매 비용으로 갑니다. 무슨 비용으로 간다고요? 매매 비용으로 가고 이 매매 비용으로 갈 때에는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부담한다고요? 쌍방이 균분합니다.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소유권 파트하고 계약법 파트의 비용 부담 규정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는 겁니다. 측량 비용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파트에서는 측량 비용을 어떻게 부담한다고요?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라고 되어 있으나 계약법에서는 측량 비용을 매매 비용에 포함시키고 매매 비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부담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균분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계약법으로 올라올 때와 소유권 파트로 올라왔을 때의 비용 부담 규정이 다르다. 측량 비용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좀 주의를 측량 비용을 하나 특별히 좀 조심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나뭇가지, 그러니까 나뭇가지니까 20가지가 넘어왔다. 20가지가 담장을 넘어오게 되면 제거를 청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거를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거 청구에 불응했다. 제거에 불응하게 되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목까지는 막바로 제거하지 말고 제거 청구를 해야 되고 불응하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목의 뿌리, 목근이라 그러죠. 이 수목의 뿌리가 넘어왔다. 그러면 임의로 제거 청구가 이건 제거 청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인접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반메타를 띄워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토지로부터 반메타 띄우라는 민법 244조 규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인접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메타 띄우라고요? 반메타 띄우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잘 규정을 갖다가 민법 244조 반메타 띄우라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지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공사가 완료가 됐다. 또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다. 공사가 완료됐거나 착수 후 1년이 경과됐다. 이럴 때는 철거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철거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손해배상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사가 완료돼 버렸거나 착수 1년이 경과됐다. 이렇게 됐으면은 철거 청구는 허용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쭉 두고 있습니다. 이 상린관계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상린관계에 1, 2, 3, 4, 4개 써놨는데 전부 다 무슨 규정이냐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린관계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할 수 있습니다. 법조항보다 특약이 우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프린트물 드린 것 중에서 거기 7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시죠. 프린트물 7번입니다. 자, 7번 경계에 관한 민법상 규정 중 틀린 것은 자 뭐가 틀렸을까요? 번호로 얘기해 주세요. 1번 틀렸습니다. 인접토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 설치 비용 및 측량 비용은 쌍방이 부담한다. 거기 지금 경계표나 담장 여기 보세요. 경계표나 담장 설치 비용은 쌍방이 어떻게 한다고요? 절반. 근데 측량 비용은 절반이 아니라 면적에 뭐 한다고요? 비례. 그럼 시험 문제가 경계표, 담장, 측량 비용 3개를 묻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3개를 묻어 들어가는 순간 이 문제는 틀린 거예요. 경계표와 담장은 절반인데 측량 비용하고 3개를 묶어버리게 되면 이게 지금 묶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표와 담장은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 근데 3개를 싸잡아서 절반하여 이렇게 됐기 때문에 1번 지문이 틀렸고 기출문제에 이렇게 냈습니다. 1번 지문처럼. 자, 그래서 그 3개가 한꺼번에 묻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거 좀 주의를 좀 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었다. 뿌리가 넘으면 제거 청구가 필요가 없으니까 임의로 직접 제거가 가능하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되고 더 나아가 임차권에는 유추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을 축조할 때 경계로부터 반메타 이상인 거리를 떼어라. 이게 민법 244조입니다.
반메타 거리를 띄워라라고 하는 거. 이게 건축법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메타라고 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경계로부터 2m 띄우라고 하는 이 규정은 민법에도 있지만 어디도 똑같은 규정이 있다고요? 공법에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이게 똑같이 2m 띄라고 이거 반메타 띄라는 규정이 똑같은 규정 두고 있습니다.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공된 경우에는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가 완료됐거나 착수 1년이 경과되면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뭐만 하라 그래 있어요. 손해배상만 청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해배상만 청구하라. 맞는 말이고 5번에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 그래요. 인접한 토지 사용 청구, 인지 사용 청구권. 다만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고 판결로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주거에는 판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보셨고,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해서 269페이지 가운데 첫 번째 박스 밑에 7번에 보면 주의토지통행 7번 동그라미에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있죠? 예, 그거 보겠습니다. 269페이지 가운데 7번에 주의토지통행권입니다. 자, 주의토지통행권인데 자, 지금 어떤 사람의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 토지가 이렇게 이제 여기가 120, 여기가 121, 여기가 122, 여기가 123, 124필지가 칩시다. 그랬을 때 121필지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121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학계론으로 얘기하면 그냥 맹지 그럼 간단한데 대부분 판사들께서 이 부동산 학계론을 안 배웠는지 모르는지 맹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피포위된 토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게 그 판례문을 써놨는데 그래서 피포위된 토지 121필지 토지는 통로 이 공로가 되겠죠. 이 공로에 접하기 위해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로를 개설하는데 피해가 가장 적은 쪽을 골라서 통로를 개설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피해가 가장 적은 쪽을 골라서 통로를 개설해라. 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통로를 개설했다 칩시다. 통로를 개설을 할 때는 이 121필지의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통로를 개설할 때는 사람이 다니는데 필요한 1.5m 내지 2m의 통로를 이렇게 쭉 설치를 이걸 해주면 되는 거지. 장래 이용 상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 을이 여기다가 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를 지으려고 그런다. 앞으로 몇 년 뒤에. 그러니까 통행을 위해서 4m 내달라. 이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장래에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통로를 개설할 때는 사람이 다니는데 필요한 1.5m 내지 2m를 내주면 충분하기 때문에 1.5m만 내주면 충분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121필지 장래 이용상까지 고려해서 통로를 개설해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로를 개설할 때 건축법에서 규정한 통로, 즉 4m의 통로까지 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판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로가 현재 통로가 있는데 여기가 이쪽이 이 버스 정류장이다. 이쪽이 지금 버스 정류장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통로를 이쪽으로 내겠다. 기존에 통로가 이렇게 있네요. 기존에 통로가 있는데 더 편리하다. 더
여기서 여기서 나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빅 돌아와 가지고 버스를 타려니까 번거롭다. 그러니까 요리로 통로를 내겠다. 요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타고 오겠다. 그래서 기존에 통로가 있는데 더 편리하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통로 개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통로가 있는데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통로 개설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기존에 통로가 있지만 이 통로가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면 통로 개설을 허용합니다. 판례가 좀 복잡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는 다시 통로가 있으나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면 통로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별도로 통로 개설할 수 있어요. 단 안 되는 거는 통로가 있지만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통로 개설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통로를 개설했습니다. 통로를 개설했을 때 이거 통로 개설은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야 돼요. 공짜 아닙니다. 통로 개설하게 되면 공짜 아니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행권자라 부릅니다. 다시 한번 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통행권자. 그러면 120필지에 갑이 있는데 이 갑은 뭐라고 하면 통행지 소유자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120필지 있는 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통행지 소유자. 지금 이걸 굳이 쓰는 이유는 시험 문제가 서술형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라고 문제를 냈을 때 누구를 말하는 건지, 통행지 소유자가 누군지, 그래서 이 통로를 제공한 쪽이 통행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통행지에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면 이 장애물을 제거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장애물을 제거 변경은 통행권자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다시 한번 통행지에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에 대한 제거 변경은 통행권자가 한다. 맞다? 틀렸다. 지금 장애물이 있는 위치는 120필지 토지에 있으니까 남의 땅에 있는 거죠. 지금 장애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남의 땅에 있어. 지금 통행은 을이 통행을 할 건데 통로 개설을 했지만 이건 남의 땅에다 통로 개설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장애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통행지 소유자가 장애물을 통행지 소유자가 이 장애물을 갖다가 제거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장애물을 제거 변경해야지 통행권자가 장애물을 제거 변경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통행지 소유자가 장애물을 제거 변경해야 된다. 요거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가 누구, 통행권자가 누군가가 요게 좀 구분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론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1000평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평수가 좀 크네요. 1000평인데 이거를 갖다가 크니까 500평씩 나눌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500평, 여기서 500평 이렇게 나눌라 그리고 지금 여기를 지금 갑이 사용하기로 하고 여기는 을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양도를 하거나 또는 일부 분할을 하려 그래요. 일부 양도, 일부 분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부 양도라든 일부 분할하든 여기가 필지 번호가 그러면 300번지라고 하면 여기는 300-1 이렇게 되겠네요. 분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 300-1 을이 500평을 갖고 있게 되지만 분할로 말미암아 통로에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로를 개설했습니다.
일부 양도, 일부 분할로 인해 가지고 통로에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로 개설을 했고, 이때 통로 개설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이 적용됩니다. 일부 양도, 일부 분할로 인해서 통로에 접할 수 없어 통로가 없기 때문에 통로를 개설했다면 이 통로 개설은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면 을은 이 통로를 무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요 300-1 필지를 갖다가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병에게 팔았다. 병에게 매매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매매로 승계를 한 병을 뭐라 부를까요? 특정 승계인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매매 증여 교환으로 취득한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특정 승계인.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병을 특정 승계인이라 그래요. 특정을 다른 말로 특별이라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특별 승계, 특정 승계. 그러면 특정 승계인 병은 유상이 돼버립니다. 뭐가 된다고요? 유상. 원래 일부 양도, 일부 분할된 통로, 일부 분할로 인해서 통로에 접할 수 없어 통로 개설하게 되면 무상. 이 무상이 원칙인데, 이 무상이 적용되는 것은 일부 양도, 일부 분할을 직접 양도자, 직접 분할자만, 직접 양도자, 직접 분할자만 무상이고, 이걸 갖다가 특정 승계 받은 자, 특정 승계 받은 자는 뭘로 변한다고요? 유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문제 6번을 풀어보시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민법상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나요? 3번 틀렸죠. 1번, 공로에 이르는 상당한 폭의 우회 도로가 있다면 주의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 거기 박스 보다 편리하다.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요거죠. 보다 편리하다.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통로 개설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통로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의 토지로 이용이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통로가 있지만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3번,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에 통행할 수 있는데 슬롯이 자릅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보상 의무를 준다. 여기 이거거든요. 분할로 인해서 통로가 없다. 또는 일부 양도로 통로가 없다. 이럴 때는 통로 개설을 할 수 있고, 분할이나 양도로 인해서 통로가 없어도 통로 개설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상인데 보상 의무를 진다라고 했으니까 3번 지문이 틀렸네요. 자, 4번 갑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슬롯이 자릅니다. 장차 이용 상황. 그래서 을토지 121필지에다가 여기다가 연립 다세대 다 가고 이런 거 지으려고 하니까 앞으로 도로가 차가 다니려고 그러면 4m가 필요하니까 4m 내주세요. 장차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 가지고 통로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5번,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축조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기에 방해가 될 때는 주의토지 통행권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된다. 누가 철거해야 돼요?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관련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271페이지 쪽에 이제 점유취득 시효가 쭉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요약집이다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요건 좀 써놓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제가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 자, 취득시효의 대상인데 이 취득시효는 일단 국유재산 중에서 이 일반 재산은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 잡종재산, 일반 재산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효 취득 대상이네. 일반 재산, 그러니까 그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 잡종재산 시효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필토지 일부입니다.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 이 취득시효의 대상,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부동산도 시효 취득이 되고요. 그 다음 간접점유자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된다고요? 간접점유자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왜 간접점유자가 시효 취득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에 대해서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농지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15년을 갖다가 경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기가 경작하던 이걸 갖다가 을에게 임대차를 놨어요. 그래서 을을 임차인으로 선정하고 을이 이걸 갖다 농사를 5년 짓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이 을한테 임차인을 놨으니까 을에 대해서 갑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가 있는 거죠. 임대인. 그래서 15년과 5년 합해서 20년의 시효 완성을 했네요. 20년의 시효 완성을 하게 되면 누가 소유주다는 이 임대인은 뭐가 되냐면 간접점유자가 됩니다. 이 간접점유자가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해서 시효 취득을 하게 됩니다.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이 땅에 시효 취득해서 간접점유자가 시효 완성을 한 거예요.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시효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간접점유자에게도 시효 취득을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취득 시효를 갖다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시효 취득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저당권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뭐가 안 된다고요? 저당권 안 됩니다. 시효 취득 대상 되는 거 하나만 더 쓸게요. 뭐가냐면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입니다.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 여기에 말입니다.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원래 지역권은 시효 취득이 안 되는데 표현되고 계속된 경우에는 됩니다. 자, 공로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갑의 토지, 을의 토지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통로를 개설했습니다.
통로 개설을 했는데 여기 을이 이 땅을 갖다가 20년 동안 밟고 다녔는데 그냥 밟고 다닌 게 아니라 여기다가 시멘트를 덮어 씌웠다든가 아스콘을 덮어 씌웠다든가 자갈을 깔았어요. 이렇게 그렇게 깔고 20년을 사용하게 되면 표현되고 계셨던 지역권으로서 시효취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역권이 아니고 표현되고 계속되는 지역권, 그냥 단순히 통로 개설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를 갖다가 시멘트를 덮어 씌운다거나 아스콘을 덮어 씌운다거나 자갈을 깔아서 이 토지 소유자에게 인식을 충분히 시킨 지역권이라야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으로서 시효취득을 인정한다. 그냥 단순히 통로만 개설한 상태에서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효취득이 인정 안 되는 거 저당권 말고 또 뭐가 있냐 했더니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되질 않습니다. 자, 공용 부분이 뭐죠? 복도, 계단, 승강기인데 이런 복도, 계단, 승강기 20년 썼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어떤 취소권, 이런 취소권 같은 거 당연히 시효취득이 안 되는 거죠. 저당권이라든가 공용 부분이라든가 취소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효취득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가지고 말이죠. 9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세요. 자, 9번 문제, 프린트물 9번 문제 봅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거기 기억,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요, 된다요? 여기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되는데 안 된다라고 틀렸고, 니은번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매개관계가 있는 경우, 거기 박스 점유 매개관계, 점유 매개관계가 있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직접 점유자가 아니고 간접 점유자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농지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15년을 했습니다. 소유의 의사가 이게 뭐예요? 자주점이죠. 의사를 가지고 15년 동안 경작, 농사를 짓다가 갑이 을한테 임차인으로 선정을 해서 그 농사 짓던 거를 을한테 농사 짓게 했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게 했으니까 임차인은 뭐가 되냐면 직접 점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임차권을 줬으니까 갑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고, 그러면 갑과 을 사이는 점유 매개 관계가, 요 갑과 을 사이는 뭐가 발생했다고요? 점유 매개 관계. 그래서 임차인 을이 5년을 더 경작하는 바람에 자기가 15년 한 거, 을이 한 거 5년 합산하니까 20년에 시효취득이 됐는데, 이 시효취득한 것은 직접 점유자가 아니라 누가 시효취득한다고요? 간접 점유자. 그래서 간접 점유자, 여기 간접 점유자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돼서 시효취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직접 점유자가 아니고 간접 점유자이다. 그래서 거기 니은번 맞습니다. 디귿번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왜냐하면 칠판을 좀 잠깐 지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하고 리을번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 아닌 지역권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된다. 여기 보니까 지역권은 어떤 것만 된다고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럼 단순히 통로만 개설해서는 안 되고 여기다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랬어요? 통로만 개설해서는 안 되고 여기다가 시멘트를 덮어 씌운다든가 그 다음에 아스콘을 덮어 씌운다든가 잔자갈을 이렇게 쫙 깔아서 누가 보더라도 통로 개설이고 다툼이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 뭐라고 되나요? 아닌 동그라미다. 아닌 지역권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아닙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 아닐 때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란 말 때문에 X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에
취소권과 저당권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취소권이나 저당권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취소권이라든가 저당권 이런 거 다 시효 취득이 되지를 않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 건 두 개인데 그 디귿번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 디귿번 취득 시효의 기간이 만료되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슬롯이 자릅니다. 일단 이를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맞는 건데 자, 이거 조금 이따가 나올 부분인데 일단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여기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자, 소유의 의사를 뭐라 그랬어요? 자주점이라 그랬습니다. 자주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원 공연하게 20년을 갖다가 점유함으로써 20년을 점유함으로써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시효 완성을 하게 되면 민법 245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시효 완성자 을이 봤을 때 지금 갑의 토지를 20년간 점유를 하고 나도 잘 살고 내 새끼도 키우고 그랬는데 이게 차마 등기 주세요. 법에서는 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라고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등기 주세요라고 토지 소유자한테 그 말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이 토지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매매를 이유로 병한테 벽이라고 하지 말고 정이라고 할까요? 정한테 매매로 팔고 그래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이 부분을 점유 이전해 줬습니다. 자기에게 등기는 없으니까 등기는 넘겨주지 못했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이런 걸 갖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넘겨줬습니다. 넘겨주니까 이게 넘겨줌으로써 시효 완성자는 점유를 상실했죠. 점유 이전을 했으니까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자, 상실했을 때 그 시험 문제가 물어본 건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이게 소멸했다 이렇게 낸 거예요. 자, 거기 디귿번 다시 한번 보세요.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로 소유권이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됐다는 말은 20년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됐다. 점유가 중단됐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팔았다. 그 뜻이에요. 점유가 중단됐다는 말은 점유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등기 청구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했냐 안 했냐입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년 살아있을까? 10년 살아있어요. 왜 10년 살아있다?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몇 년 적용한다고요? 10년. 소멸시효를 10년 적용하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디귿번이 그래서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그렇게 두 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바로 거기 그 교재와 관련을 해서 271에서 272, 273으로 쭉 이어집니다. 계속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연결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효가 완성됐어요. 시효가 완성돼가지고 시효 완성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등기 청구를 행사했더니 토지 소유자가 그랬다는 거죠.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뭐 고맙다고 밥이라도 사고 그래야지 뭐라 등기를 달라고 이런 이러면서 토지 소유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이 토지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등기 청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병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획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병은 을이 시효완성했다는 사실도 알고 등기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알아요. 아는 걸 뭐라 불러요? 악의. 그러면 자, 악의의 지금 매수인인데 악의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으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왜 하냐? 이 경우에 등기청구권 이후에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다. 뭘 적용한다고요?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악이라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 유효. 사법상 효력은 유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의 이 매수인은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가 적용돼서 이건 유효이기 때문에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 매수인이 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민법 103조 위반으로 가게 돼요. 103조 위반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적극 가담을 해서 등기를 받아왔을 때는 이것은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무효의 등기. 무효의 등기니까 이 사람이 등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나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 이중매매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트 불문하고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기만 하면 그게 물권법이냐 채권법이냐 민사특별법이냐 가리지 않고 다 뭐가 된다 그랬다고요? 무효. 그래서 파트 불문하고 무효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민법 245조에서 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해서 등기를 넘겨받아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랬는데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러면서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사법상 효력은 유효인데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등기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등기를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 그랬을 때 이 시효 완성자가 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불법행위 이 지금 토지 소유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뭘 져야 된다고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게서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은 시효 완성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 토지 소유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 20년 동안 계속 갑당을 써왔는데 그 팔았다고 해갖고 그걸 갖다가 불법행위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는 안 할 것 같은데 법상은 할 수 있어요. 일단 할지 안 할지는 나도 몰라. 근데 일단 법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헷갈리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 이제 헷갈릴 얘기할 거니까. 지금 요 케이스는 시효 완성 이후에 팔아먹은 건가요? 여기 지금 이후라고 지금 했습니다. 시효 완성된 이후에 등기 청구도 받았는데 팔아먹는 이후에 팔아먹었을 때 사법상 효력이 유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시효 완성자는 지금 매수인한테 등기 말소하고
내가 받아갈 등기가 당신한테 넘어갔으니까 등기 말소 후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이후에 토지를 팔아먹은 부분에 대해서 등기 말소 등기 넘겨주세요라고 하고 그래서 말소 청구하고 등기 넘겨달라고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명의 신탁자였다라고 해볼게요. 다시 토지 소유자가 명의 뭐였다고요? 신탁자. 그럼 등기부의 이름이 신탁자 명의 수탁자로 자 이렇게 명의 수탁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렇게 보게요. 자 명의 수탁자로 이름만 빌려줘서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효 완성 이후에 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시효 완성 이후에 신탁자 앞으로 넘겼습니다. 이 경우도 등기 말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다시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원소유자의 신탁자 명의로 바꿨다고요. 언제요? 시효 완성 이후에 명의를 바꿨다고요. 이 경우도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한테 등기 말소 소유권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을이 시효 완성 중이다. 그럼 시효 완성 중이란 말은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시효 완성 중이니까 시효 기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아직 20년 안 됐으니까 시효 완성 중이다. 완성 중에 지금 토지를 갖다가 팔았다라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무에게 팔았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진행되는 중간에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시효가 이제 20년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시효 완성될 당시에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무잖아요. 지금 소유권이 시효 완성 중에 무한테 넘어갔잖아요. 등기가 넘어갔네. 그럼 그게 13년 돼서 넘어갔는지 17년 돼서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중에 넘어갔으니까 일단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을이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시효 완성 당시에 현재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무입니다. 이럴 때에는 시효 완성자는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헷갈리니까 이걸 조심하니까 시효 완성 이후에 팔아먹은 것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효 완성되고 나고 난 다음에 팔아먹거나 수탁자 명의에서 신탁자 명의로 바꾼 거에 대해서는 등기 말소 청구하고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시효 기간 중에 팔아먹어가지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무다. 그러면 이 무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효 완성되기 이전에 팔아먹어가지고 시효 완성자가 시효를 그 사이에 완성시킨 겁니다. 이럴 때는 현재의 소유자인 무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도 많아갖고 이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직 논점이 다 안 끝나서 계속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자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순순히 등기 이전을 해줬습니다. 등기 이전을 넘겨받았다. 등기 이전을 받으면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 3일 날 등기를 넘겨받았다. 라면 소유권 취득 시기는 2021년 6월 3일이 아니고 20년 전으로 소급합니다. 몇 년 전으로 소급한다고요? 20년 전. 점유 개시 시점. 점유 개시란 시점까지 소급을 합니다. 그러면 20년일 수도 있지만 20년이 아니라 3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점유를 개시한 시점까지 소급을 하니까 일단 기본으로 20년으로 보지만 그 사이에 마음이 약해서 점유를 계속 시효 완성됐는데 등기청구를 행사하지 못하고 계속 있어가지고 30년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기를 넘겨받으면 점유를 개시한 시점까지 뭐 한다고요? 소급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으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를 했더니 토지 소유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법에서 등기 주라 그러니까 내가 주구마.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내 땅을 무단으로 쓴 거지. 그러니까 차임 월세 지료 내라라고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자에게 차임 월세 지료 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동안에 쓴 20년치 다 내라.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사용료를 청구를 못 해요. 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돼.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럼 내가 등기 넘겨줄 테니까 그동안에 내 땅 사용한 거 사용료 다 내라. 부당이득이다. 내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 소리야? 아니구나. 경상도 말할까? 무슨 소리고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너 내 땅에서 나가라.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효 완성된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내 땅 이거 돌려줘라고 해서 반환 청구,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보고 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8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8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의뢰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틀렸다? 3번 틀렸습니다. 1번은 을이 갑으로부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갑은 토지 소유자고 을은 시효 완성자고 을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당이득이 뭐예요? 지료, 임료, 차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기 넘겨줄 테니까 20년 동안 사용한 지료, 차임, 월세 내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효 완성된 사람한테 부당이득, 지료, 차임, 월세를 20년치를 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지. 시효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에 갑은 토지 소유자고 을은 시효 완성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여기 봅니다. 시효 완성 이후에 등기 청구를 받았는데 이걸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팔아먹었으면 토지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팔아먹었으니까 등기 안 넘겨주고 팔아먹었으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뭐라고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2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 2의 경우에 을은 시효 완성자고 병을 상대로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자, 여기 봅니다. 지금 시효 완성 이후에 지금 팔아먹었을 때 시효 완성자 을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돼 있는데 거기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해야 한다. 틀렸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 을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이전 등기 청구 등기 넘겨주세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갑은 을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잠깐만. 그러니까 너는 그동안에 내 땅을 무단으로 썼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너 나가고 내 땅 돌려둬라고 해서 그 부동산의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너 나가라.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시효 완성자한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이제 나가라가 통하지 않습니다. 5번 나가라 그러려고 했으면 17년 15년 됐을 때 빨리 나가라고 했어야지. 5번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병과 통정에서 통정을 하게 되면 108조 무효죠. 통정을 하여 허위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 명의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잠깐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법에서 대위 청구한다. 대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다 뭐로 받아들이라고요? 할 수 있다. 그래. 그냥 대위 청구가 나오면 다 할 수 있다. 거기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거야. 그냥 어차피 잘 모르겠으면 그냥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다 일단 된다고 하고 문제 풀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안 된다가 단 한 번도 안 된다가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있어요. 당연히 이건 대위 청구가 되는 건데 일단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된다라고 하고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3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 다 지우고 쉬었다가 와서 공동 소유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